안녕하세요. 짝짜 미상입니다. 오늘은 테넷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줄거리 소개나 스포일러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테넷 리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유가 있죠. 80에 가까운 연세이신 부모님이 테넷이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걸 물어보신 것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정말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테넷 해석을 해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는군요. 그 알고리즘은 제 채널에 구독자나 좀 늘려주지 말입니다. 아무튼 그랬던 부모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엔트로피, 양자역학, 그리고 인버전, 테넷을 알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용어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는 것과 타인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참 다른 얘기입니다. 테넷에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를 과학 용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오로지 실생활 용어만 써서 부모님께 쉽게 설명하기, 이것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짜미상. 저는 이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하게 하기 위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는 올라가는 쪽과 내려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트에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왜요? 그냥 그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트가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과거이고 지금 서 있는 1층은 현재이고 2층, 3층, 4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미래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미래로 올라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래의 어느 날 천재과학자가 과거로 가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마트엔 마침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생겼습니다. 짜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미래로 올라가고 저쪽은 과거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테넷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컬레이터의 특징은 사람이 멀리 있을 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던 사람과 올라가던 사람이 정확히 같은 속도로 동일한 수평선에 바로 옆에 딱 서게 되면 그때는 서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인터넷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지만 해당 사이트가 열리듯이 말이죠. 그래서 멀리서는 안 보이다가 바로 옆에선 딱!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내려가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반대로 혹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몸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이 마트가 원래 그렇다고 가정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는 내 쪽으로 갑자기 점프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어머나. 이걸 영화에서는 인버전이라고 부르는데 명칭이야 뭐라고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트에서는 몸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위쪽을 향하고 있고 그 사람은 아래쪽을 향한 상태로 같은 에스컬레이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기엔 내가 거꾸로 서 있는 거고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거꾸로죠. 이게 무슨 거꾸로 타는 보일러 같은 소리. 그렇죠? 이 테넷이란 영화는 그렇게 미래의 사람이 과거인 현재로 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임 트래블 영화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테넷을 보면서 헷갈리는 이유는 다른 타임 트래블 영화에서는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른 영화들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뿐인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미래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뒷걸음을 해서 내게로 오는 것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셈인 거죠. 그런 다음엔 나랑 같이 위쪽을 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터미네이터는 미래에서 과거인 현재로 와서 계속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지요.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트에서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있던 사람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로 건너와서도 여전히 내려가는 방향을 보면서 거꾸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몸을 뒤로, 아니 제 입장에선 앞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요. 단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 속도와 그 사람이 내려가는 속도가 만약 완전히 동일하면 그 사람은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사람처럼 제자리에서 발만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의 속도가 계속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로 건너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여기서 테넷의 사전적인 뜻은 종교나 철학의 원칙, 주의, 교리 등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다른 뜻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10미닛 동안 과거와 미래가 네트워킹 될 수 있으니까 영화 제목이 테넷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번만 건너오면 좋겠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계속 이쪽 저쪽 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내가 원래 이쪽이었는지 저쪽이었는지도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닐은 미래에서 왔는데도 정상인 상태로 보이죠. 이건 왜냐하면 인버전에 인버전이 돼서 다시 말해서 거꾸로의 거꾸로라서 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쪽 저쪽 자꾸 오가지 말래도 참 정신사납게. 어때요?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만 아셔도 엔트로피나 양자역학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모르셔도 이 영화의 70% 정도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과학적 용어나 스포일러 없이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70%만 즐기세요. 영화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낑낑대다가 재밌는 부분도 다 놓치고 그러고도 결국엔 이해는 안 돼서 화가 날 바에야 70%만 이해하면서 즐겁게 관람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가뜩이나 스토리도 헷갈리고 편집도 너무 빨라서 쏟아지는 정보량을 소화하기도 힘든 영화에서 방호복까지 뒤집어 써서 아니 이게 이놈이었는지 저놈이었는지 헷갈리게 되고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영화를 보는 이런 피곤한 상황에서는 결국 이 더운 여름에 짜증만 생기게 되죠. 그냥 이 영화의 기본 전제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즐겁게 보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이 정도로 설명하면 부모님도 테넷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테넷은 아주 잘 만든 작품이고 매우 흥미로우며 분석할 부분도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빈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밋밋하게 연출되었고 간단한 이야기를 너무 번잡스럽게 말하고 있으며 감독의 자의식이 다소 필요 이상일 정도로 과잉되어 있습니다. 자의식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경우엔 다소 지적 허영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뻑이 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밥맛일 수도 있겠죠. 이 영화가 어렵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것과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조금은 다른 말이죠. 이 영화는 어렵다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워서 피곤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를 들어 인셉션도 상당히 어려운 영화였지만 훨씬 정리가 잘 된 시나리오였고 캐릭터들 간의 감정선이 강하게 결속되어서 이해는 물론 감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브 역의 디카프리오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 또는 피셔 역의 킬리안 머피의 아버지와의 갈등 등등이 감동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테넷에서는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왜 캣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닐 역의 로버트 패틴슨의 희생은 좀 너무 밋밋하게 연출되어서 제대로 된 감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토루 역의 케네스 브래너는 타노스보단 빈약한 논리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결국 기발한 컨셉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인셉션의 팽이가 점점 커지더니 그 팽이의 표면 위를 무한 루프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화가 됩니다. 그냥 간단히 한 줄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재밌고 놀라울 수는 있어도 감동적이지는 않은 영화라는 것입니다. 마치 놀란 감독 자신의 영화인 프레스티지 마술사의 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감탄하게 만드는 천재적인 마술쇼. 하지만 2,500억 원짜리 자아도취 마술쇼는 좀 공허합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흥행 성적은 기대만큼 좋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재난 속에서 영혼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즐거움을 원하지, 자기가 너무너무 천재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물리학 강의를 듣고 싶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영화관까지 낑낑대고 가서 말입니다. 부디 놀란 감독이 이제는 너무 거대하거나 너무 복잡한 시간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인간의 영혼에 대한 아주 작으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가 다룬 시간과 꿈은 결국엔 마지막엔 영혼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럴 만큼 매우 뛰어난 감독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상 오로지 실생활 용어만 써서 쉽게 설명한 테넷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비유에서 틀린 부분도 물론 있겠죠. 사실 나중에 영상 소스를 편집 프로그램 위에 올려놓고 뒤로도 돌려보고 앞으로도 돌려보면서 분석하지 않는 한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감독의 실수인지 딱 100%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좀 힘든 부분이 좀 몇 군데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조금만 있었나? 많이 있었나? 어쨌든 아무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독도 하세요. That part is a little dramatic.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